J는 부지런하고 P는 게으르다. 오히려 계획을 세움으로써 뭔가 자유로워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저렇게까지. 네. P형이? 네가? 근데 저희가 같은 자기개발 유튜버인데 조금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딱 저는 MBTI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MBTI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그걸로 분석하는 거 되게 재밌고. 네네. ESFP. FP. 저는 MFJ. 저는 딱 보자마자 분명히 이분은 J다. 만약에 제가 J가 아니면 배반감 느끼실 거예요. 쟤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제 채널에 다들 댓글에 앤드류가 P라니 약간 배신감 느낀다는 제가 P라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다. 제가 뭔가 되게 철저히 뭔가를 할 것 같으신가 봐요. 선입견이 J는 부지런하고 P는 게으르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J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계획을 세우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한다라는 그 느낌보다는 여행도 여행 플랜 짤 때 제일 기분 좋지 않아요? 아니요, 저 여행 플랜 짜는 거 너무 싫어해서. 물론 플랜을 짠다고 플랜대로 가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플랜을 짜는 그 순간의 경험, 그러니까 그 몰입하는 그 경험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하기 싫어가지고 항상 맡겨요. 그대로 따라가는 건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같이 여행 가잖아요. 그럼 그게 안 돼요. 그럼 제 형들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그럼 전 옆에서 또 막 왜 스트레스 받지? 그럼 안 될 수도 있지 그러고 약간. 저는 근데 여기서 좀 포인트가 다르다. 이게 제 형도 다 다양할 텐데 네네네. 저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면서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살게 되면 뭔가 이상 엄청난 불안감이 있어요. 오히려 계획을 세움으로써 뭔가 자유로워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려나? 근데 이거 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P형이? P형이? 네가? 아니 근데 저는 하루하루 이렇게 하는 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 까먹어요. 좀 즉흥적이어서. 근데 하루에 이거를 안 해놓으면은 제가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어놓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안정감을 느끼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걸 해놓음으로써 요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24시간을 뭘 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요 안에서는 내가 이거 다 하면 나머지 시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진짜 놀랬던 게 코스모 진아님 영상을 보면은 가끔 고통을 받기도 해요. 저도 그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내 거 보고 너무 질려하지 않을까? 구글 캘린더를 봐도 이렇게 블락이 딱 있잖아요. 가끔 그거에 쾌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 거예요. 아니 J형들은 그거에 쾌감을 느끼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이렇게 딱 짜여진 그 엑셀표랑 이런 구글 시트 이런 것들, 저는 시간 관리 막 영상들 보는데 초등학교 때 썼던 그 동그라미 그 시간 계획표를 그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저렇게까지. 그거 안 좋아하셨어요? 아니 근데 저 그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렇구나. 저 그걸 너무 좋아했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플래너 하나만 쓰거든요. 종이 플래너를 써서 거기 안에서 이제 다 해결하려고 하죠. 이게 원래 자기가 없는 성향을 가진 걸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저는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좋거든요. 디자인을 한다거나 미술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J형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저는 약간 예전에 피카소 박물관에 갔다가 피카소 그 자서전을 하나를 사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피카소야말로 굉장히 뭔가 J형스러운 삶을 사셨더라고요. 작품을 그냥 잘하든 못하든 루틴이 있는 삶을 사셨어요. 모든 아티스트가 꼭 이렇게 자유분방한 건 아니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했었는데. 근데 저 그 얘기 공감되는 게, 좀 사람들이 크리에이터 이러면은 뭔가 영감이 딱 떠올라야지만 일을 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은 평생 안 와. 맞아. 글을 못 써. 저는 진짜 프로들은 그 영감이 오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영감이 오게끔 만드는 게 진짜 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유튜브 기획하는 시간 딱 정해놓고 하거든요. 그 요일에 그 시간에 해야 그게 잘 나와요. 시간에 그래도 굉장히 계획적이시네요. 그 부분은 조금 약간 J형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하는 거. 그거에 대한 뭔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제가 90일 챌린지라는 책을 냈었거든요. 사람이 꾸준히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결과를 안 보는데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이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계속해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90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사람들이랑 뭔가를 계속 하는 이유는 웬만해서 본인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매일 90일 동안 하면 결과가 안 나올 수 없거든요. 아니 뭐라도 나와요. 아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하루 10분 운동이든 하루 30분
운동이다 하더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90일 지키는 게 아니라 70%에서 80%만 지켜도 그것 자체가 어느 정도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네. 중요한 건 뭔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거 스스로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시적으로 그게 어떤 수치상으로든 아니면 결과로서 뭔가를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 심리학 김경희 교수님이 그 얘기 했거든요. 뭐든지 게임화 시키면은 오래 할 수 있다고. 그쵸. 게임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자기가 한 대로 그 레벨업을 하고 막 뭔가 미션을 주면 그거 퀘스트 깨면은 계속 뭐가 결과물이 나오니까 한다고. 자기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진아님 이렇게 막 다이어리 작성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나중에 90일 지나고 보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결과물이 어떻든 그동안 해온 과정이 적혀 있으니까. 네. 또 이걸 P형, J형으로 나누긴 그렇지만 아마 적는 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뭐 했다고 본인이 하루 아니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 10번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한 번 하고 끝내는 것과 내가 오늘 팔굽혀펴기 10회를 했다라고 적어놓는 것과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죠. 안 한 날은 그냥 안 했다라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고 안 적고에 따라서 내가 90일 동안 이렇게 그래도 뭔가를 했구나. 이게 내 삶을 지탱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P형들은 어떻게 하면 애플워치를 사면 돼요. 애플워치를 사면 얘가 알아서 기록을 해줘요. 몇 달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매일 걸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얘가 기록을 해줘서 달력을 보니까 동그라미가 다 채워져 있으니까 그 만족감이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 이것도 약간 게임 같은 거거든. 그 비슷하네요. 어떤 툴을 쓰느냐의 차이인 거지. 네. 내적 동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내적 동기를 항상 유지하고 끌어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뭔가 또 벌면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순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돈을 투자하고 쓰고 하게 되면 빨리 움직이지 않나요? 맞아요. 돈이 갑자기 많이 나가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맞아요. 저는 멈출 수가 없는 게 저희 팀원들이 월요일마다 오니까 저는 그때까지 항상 준비해야 되니까. 맞아. 혼자 있으면 진짜 나태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시작하지만 이걸 꾸준히 유지하는 거는 그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비슷하네요. 결국 꼭 P, J를 나눌 필요 없이 그냥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20대 중에 막 누워있는 애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마음이 아파서 누워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저도 누워있어 봤고. 왜요? 무기력해가지고. 무기력해서. 우울증 때문에 별로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저 한때 그런 적 있었거든요. 잠만 계속 자는 거예요. 잠이 쏟아져서 자도 졸려가지고 그렇게 한 몇 달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그냥 밑바닥까지 완전 찍어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네네. 그래서 전 그때 진짜 그냥 놨어요. 완전 놓고 몇 달 동안 지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개발도 안 하고 이게 지겨워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게 이분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했을 때 딱 대답하기가 너무 힘든 이유는 이유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즘 취업이 어렵잖아요. 정말 끊임없이 구직하다가 어느 곳도 세상이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너무 우울해서 그냥 누워있고 싶다.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쉬어야 되는데 그냥 게으른 걸 고친다? 이거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외부적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이 발을 한 발짝도 안 떼면 어느 누구도 못 도와주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20대 분들, 취준생 아니면 대학생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끔 그런 사연을 보내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세상에 밉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세상에 버림받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인생에서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조차 입 밖으로 누구한테 안 내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조그만한 일이라도 같이 해볼 수 있는 뭔가를 한 발짝을 본인이 내디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누워있으면 죽어요, 사람이. 맞아. 그때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제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제 얘기를 들어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이러고 살아? 뭐 하고 싶니? 그래도 본인에 대한 애정이 있었네. 애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내 현실이 시궁창 같으니까 그때는 제 본명으로 살았으니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게 드로우 엔딩이었어요. 새로운 자아로 산다.
그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인물을 하나 만들어도 괜찮겠다. 네, 내가 꿈꾸는 이상향을 그리고 얘는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을 위한 책상도 따로 사고. 아니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게 요즘은 자기 정체성을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메타버스 세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찌질하고 싫고 별로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체자. 내가 용기가 없으면 용기 있는 페르소나를 만드는.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까지.